고구려는 처음부터 거대한 제국이 아니었다. 척박한 땅, 굶주린 백성, 그리고 사방을 포위한 적국들 사이에서 고구려는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도망자들의 작은 피난처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는 변하기 시작했다. 생존을 구걸하던 나약한 종족이 대륙의 심장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이 된 것이다. 이 잔인한 진화의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주몽의 손자이자 유리왕의 아들 무휴. 훗날 사람들은 그를 전쟁의 신, 대무신왕이라 불렀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남자의 서늘한 눈빛에서 또 다른 한 왕의 얼굴을 떠올린다. 바로 조선의 10대 왕 연산군이다. 한국사에는 이처럼 평생을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 속에 갇혀 살았던 두 명의 왕자가 있었다. 조선의 연산군은 어머니의 원한을 갚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그는 피 묻은 적삼을 휘두르며 궁궐을 피바다로 만들었고 국가의 시스템을 도륙하는 파멸적인 폭군의 길을 선택했다. 그것은 분노에 집어삼켜진 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도 직접적인 복수였다. 그렇다면 똑같은 상처를 가슴에 품었던 고구려의 무휴, 대무신왕은 어떠했는가? 그 역시 어머니 치이의 비참한 죽음을 목격했고 그녀를 지켜주지 못한 나약한 왕실을 보며 자랐다. 대무신왕은 연산군처럼 피의 잔치를 벌였다. 그는 칼을 전혀 다른 곳으로 응시했다.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세력들을 향해 그가 선택한 복수는 연산군의 그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냉혹했다. 그는 사적인 원한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채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증명하기 시작한다. 연산군이 나라를 부수며 복수했다면 무휴는 대체 무엇을 함으로써 자신의 한을 풀었는가? 그는 어떤 잔인한 설계를 통해 어머니를 외롭게 만든 세상을 심판했는가? 그리고 그 복수의 끝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승리의 영광이었을까? 아니면 연산군보다 더 깊은 파멸의 늪이었을까? 이제 우리는 한 남자의 억눌린 분노가 어떻게 제국의 설계도가 되었는지, 그가 선택한 위대한 복수의 실체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상처를 가졌으나 전혀 다른 길을 갔던 두 남자. 한 명은 나라를 도륙했고 다른 한 명은 나라를 키웠다. 당신은 이 영상이 끝날 무렵 무휴를 위대한 정복자로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연산군보다 더 치밀하게 인간성을 도려낸 또 다른 괴물로 기억할 것인가? 그 잔혹한 복수의 서막이 지금 시작된다. 이런 선택의 이야기들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무휴이 생애 처음으로 마주한 세상은 따뜻한 요람이 아니라 차가운 침묵이었다. 아버지 유리왕의 치세는 위태로웠다. 북쪽에는 대륙의 주인이라 자부하는 거대 제국 부여가 고구려를 신하의 나라로 취급하며 압박하고 있었고, 궁궐 내부에서는 왕권을 흔드는 호족들이 매서운 눈초리로 왕실을 감시하고 있었다. 이 살얼음판 같은 궁궐에서 무휴의 유년기를 지배한 것은 어머니의 비극이었다. 타국에서 온 후궁이었던 그의 어머니 치이는 권력의 암투와 질투 속에서 외롭게 쫓겨나 죽음을 맞이했다. 아버지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 아내의 죽음을 묵인했고 어린 무휴는 그 모든 과정을 숨죽이며 지켜보아야 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연산군을 떠올리게 된다. 연산군 역시 어머니 패비윤 씨의 비극적인 죽음을 알게 된 후 폭주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신하들과 세상을 향해 울부짖으며 칼을 휘둘렀다. 그의 복수는 뜨거운 불꽃이었고 눈앞의 적들을 불태우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짐승이 내뱉는 날 것 그대로의 비명이었다. 하지만 무휴는 달랐다. 무휴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단순한 슬픔이나 개인적인 원한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고구려라는 나라가 가진 구조적 무력함, 즉 힘이 없는 정의는 죽음보다 비참하다는 냉혹한 진실의 증거였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것은 비겁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고구려가 약하기 때문이다. 무휴는 연산군처럼 눈물을 흘리며 궁궐의 기둥을 베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분노를 차가운 얼음 속에 가두었다. 연산군의 복수가 내부의 피를 부르는 파괴였다면 무휴의 복수는 국경 너머를 향한 확장의 투지로 변모했다. 그는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던 유약한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대신 다시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외풍에 쓸려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강력한 국가를 만들기로 맹세한다. 그는 울부짖는 대신 활을 잡았고 비명을 지르는 대신 말발굽 소리에 자신을 숨겼다. 고구려를 비웃던 대륙의 심장을 겨누는 것. 그것이 소년 무휴이 택한 단 하나의 생존법이자 그만의 기괴하고도 위대한 복수 방식이었다. 연산군이 과거에 갇혀 스스로 괴물이 되었다면 무휴는 미래를 열기 위해 스스로 제국의 부속품이 되기를 자처한 것이다. 이것은 한 남자의 사적인 슬픔이 제국의 국경선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한국사에서 가장 거대하고도 비정한 승화의 기록이다. 그는 과연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아니면 더 거대한 고통을 정당화하기 위해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게 될 것인가? 부여의 왕대소는 무휴에게 있어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자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거인이었다. 그는 무율의 할아버지 주몽을 조국에서 내쫓았던 자였고 이제는 그의 아버지 유리왕을 신하처럼 부리며 고구려의 숨통을 쬐고 있었다. 대소에게 고구려는 나라가 아니었다. 그저 부여에서 도망친 노비들이 세운 위태로운 피난처, 언제든 밟아 뭉갤 수 있는 벌레 같은 존재였다. 서기 13년 무율이 아직 왕자에 머물러 있던 시절 부여의 사신이 고구려의 궁궐에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붉은 까마귀 한 마리가 들려 있었다. 대소왕이 보낸 명백한 조롱이었다. 까마귀의 색이 변했으니 이제 너희의 운명도 다했다. 머리를 조아리고 부여의 신하가 되어라.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결례가 아니었다. 고구려라는 국가의 존재의 가치를 부정하는 최후 통첩이었다. 아버지 유리왕은 떨고 있었다. 거대 제국 부여와의 전쟁은 곧 고구려의 멸망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율은 달랐다. 그는 겁에 질린 신료들 사이로 걸어나와 부여의 사신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역사에 남을 차가운 대답을 돌려준다. 검은색이 붉게 변했다는 것은 부여의 구군이 다해 고구려의 빛에 먹힐 것이라는 뜻이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말대꾸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고구려를 지배해온 생존의 정서를 정복의 정서로 뒤바꾼 거대한 폭발의 시작이었다. 무율은 알고 있었다. 평화는 국어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심장을 찔러 쟁취하는 것임을. 그는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던 아버지의 유약한 외교를 그 자리에서 끝내버렸다. 선전포고는 곧바로 처절한 현실이 되었다. 무율은 즉위하자마자 고구려라는 나라를 하나의 거대한 병기로 개조하기 시작했다. 그는 농사를 짓던 백성들에게 칼을 쥐어주었고 산속을 누비던 사냥꾼들을 철갑을 두른 기마병으로 키워냈다. 이것은 국가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었다. 이제 고구려는 굶주림을 견디는 나라가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 배를 채우는 포식자로 진화하고 있었다. 대소왕은 코웃음을 쳤을 것이다. 갓 즉위한 애송이 왕이 제국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이 그저 가련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율은 미쳐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고구려를 비웃던 그 거만한 제국을 잿더미로 만드는 것뿐이었다. 첫 번째 격돌은 처참한 실패로 끝날 수도 있었다. 실제로 고구려는 수차례 위기에 몰렸고 부여의 압도적인 물량 앞에 무너질 뻔했다. 그러나 무율은 후퇴를 몰랐다. 그는 부하들에게 외쳤다. 우리에겐 돌아갈 곳이 없다. 이기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다시 부여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것은 벼랑 끝의 전술이었다. 무율은 자신과 국가의 운명을 단 한 번의 도박에 걸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대륙의 강자 부여의 심장을 향해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한 왕의 사적인 분노가 국가의 공적인 에너지가 되었을 때 고구려는 비로소 발톱을 드러냈다. 이제 고구려는 더 이상 도망자들의 나라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목숨을 끊어서라도 살아남겠다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전쟁 국가의 탄생이었다. 거대한 제국의 성벽에 첫 번째 금이 가기 시작한 그날 무율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더 서늘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연산군이 대궐 안에서 복수의 칼춤을 출 때 무율은 대륙의 벌판 위에서 국가라는 이름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은 묻게 될 것이다. 과연 이 전쟁이 고구려를 위대하게 만든 것인가? 아니면 그저 더 큰 비극을 향한 서막에 불과했는가? 서기 22년 고구려의 벌판은 말발굽 소리와 병장기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다. 무율은 마침내 운명의 북진을 시작한다. 목표는 부여의 심장부였다. 모든 참모가 반대했다. 병력의 열세는 압도적이었고 부여는 수만 명의 철기군을 보유한 당대 동북아의 주인과도 같았다. 하지만 무율은 알고 있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영토를 뺏는 전쟁이 아니었다. 주몽이 쫓겨나고 유리왕이 굽신거렸으며 자신의 어머니가 외롭게 죽어간 그 역사적 모욕을 끝내는 성전이었다. 무율은 전군에게 후퇴라는 단어를 삭제하도록 명했다. 그는 전쟁을 감정으로 하지 않았다. 철저하게 계산된 광기로 움직였다. 그는 부여의 오만함을 역이용했다. 대소왕은 고구려의 공격을 하룻강아지의 객기로 치부했고 무율은 그 방심의 틈을 놓치지 않았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벌판, 안개 속에서 고구려의 군대는 유령처럼 나타나 부여의 대열을 찢어놓았다. 그리고 마침내 난전 속에서 고구려의 장수 괴유가 부여의 왕 대소의 목을 베었다. 고구려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도 질겼던 그림자가 단 한 칼에 사라진 순간이었다. 제국의 심장이 멈추자 부여의 병사들은 흩어졌고 무율은 피 묻은 대지의 한가운데 섰다. 승리였다. 할아버지 주몽도 아버지 유리왕도 이루지 못한 꿈이 그의 손에서 완성된 것이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짧았고 그 대가는 비릿했다. 승전보를 울리며 돌아온 무율을 기다린 것은 백성들의 환호만이 아니었다. 전쟁의 쾌감은 왕의 영혼을 잠식했다. 그는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잔혹해졌고 왕권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정복은 중독이었다. 한번 맛본 패권의 맛은 그를 평화로운 치세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 무율은 깨달았다. 이제 고구려는 전쟁 없이는 지탱될 수 없는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백성들은 더 이상 농기구를 잡는 법보다
칼을 쥐는 법에 익숙해졌고 국가는 새로운 적을 찾아 끊임없이 국경 밖을 헤매야 했다. 부여를 꺾자 낭랑이 보였고 낭랑을 꺾자 또 다른 적들이 보였다. 무율은 이제 멈출 수 없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 전쟁은 어느새 나라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소름 끼치는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한다. 무율은 과연 고구려를 구한 것인가? 아니면 전쟁이라는 거대한 괴물에게 고구려의 미래를 먹잇감으로 던져준 것인가? 그는 어머니의 복수를 완수했다며 웃었을까? 아니면 이제 다시는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고독에 떨었을까? 연산군이 어머니의 복수 끝에 스스로 무너졌다면 무율은 복수 끝에 거대한 국가를 세웠다. 그러나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둔 날 가장 비극적인 군주의 길로 들어섰다.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고 고구려가 제국이라는 이름표를 다는 대신 지불해야 했던 영혼의 가격이었다. 승자의 기록 뒤에 가려진 냉혹한 진실. 무율이 벤 것은 대소왕의 목이었을까? 아니면 자기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간성이었을까? 대무신왕의 가장 날카로운 칼은 마침내 적이 아닌 자신의 혈육을 향했다. 아들 호동은 무율이 가장 아끼던 아들이자 고구려의 미래를 짊어질 영웅이었다. 그는 낭랑의 공주를 이용해 적의 경보 시스템인 자명고를 찢게 했고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낭랑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시대를 관통하는 천재적인 책략가. 그것은 아버지 무율이 그토록 바랐던 완벽한 후계자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공로가 너무도 컸던 탓일까? 왕실의 암투는 다시 시작되었다. 무율의 정비는 호동을 시기했고 왕을 향해 끊임없이 아들의 반역을 속삭였다. 호동이 낭랑을 얻은 것은 고구려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무율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아들이 죄가 없음을. 호동은 그 누구보다 고구려와 아버지를 사랑했음을. 그러나 제국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왕권의 작은 분열조차 용납할 수 없는 독재자로 변해버린 무율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고뇌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를 버렸듯 자신도 왕자를 위해 아들을 버려야 하는 이 저주받은 역사의 굴레를 말이다. 결국 호동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낭랑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제국의 승리를 안겨준 왕자는 아버지의 의심이라는 차가운 성벽 앞에서 그렇게 무너졌다. 무율은 승리했다. 부여를 복속시켰고 낭랑을 얻었으며 고구려의 영토를 넓혔다. 하지만 그 대가는 사랑하는 모든 것의 상실이었다. 고구려는 부유해졌으나 왕궁은 죽음의 침묵으로 가득 찼다. 기록은 그를 대무신왕이라 칭송하지만 그 기록 사이사이에 흐르는 것은 이름 없는 병사들의 피와 왕자의 억울한 눈물이다. 정복이라는 명분 아래 저질러진 이 모든 희생은 위대한 제국을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만 했던 비용이었을까? 연산군의 복수가 한 세대를 끝장내는 광풍이었다면 무율의 복수는 세대를 거듭하며 비극을 재생산하는 시스템이 되었다. 당신은 이제 보게 될 것이다. 거대한 영토를 얻은 왕의 등 뒤로 들이운 그 어떤 전쟁터보다 어둡고 깊은 고독의 그림자를. 무율은 과연 그날 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제국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흔히 대무신왕 무율을 광개토대왕으로 이어지는 정복 왕조의 위대한 설계자로 기억한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시선을 조금 비틀어 보아야 한다. 그가 만든 고구려는 과연 누구를 위한 나라였는가? 그는 굶주리는 백성을 위해 적의 창고를 털었고 멸시받던 민족을 위해 적장의 목을 베었다. 그 결과 고구려는 배불리 먹게 되었고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강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 찬란한 대가로 고구려는 평화의 방법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무율 이후에 고구려는 전쟁 없이는 지탱될 수 없는, 오직 팽창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잔혹한 국가 시스템을 갖게 되었다. 어머니의 비극에서 시작된 그의 복수는 성공했다. 그러나 그 성공의 방식은 연산군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파괴적이었다. 연산군이 분노를 참지 못해 스스로를 불태웠다면 무율은 분노를 정교하게 다듬어 거대한 사륙기계를 만들어냈다. 그는 위대한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고구려를 영원한 전쟁의 굴레 속으로 밀어넣은 장본인이기도 했다. 만약 무율이 유약한 아버지 유리왕의 길을 따랐다면 어땠을까? 고구려는 어쩌면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 지금 우리가 기억조차 못하는 이름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반대로 그가 칼을 조금만 덜 휘둘렀다면 그의 아들 호동은 살아남아 전쟁이 아닌 공존을 꿈꾸는 또 다른 고구려를 만들지 않았을까? 우리는 여전히 강한 나라를 원한다. 하지만 그 강함이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과 바꾼 것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그 강함을 갈구할 수 있는가? 무율의 손에 묻은 피는 침략자의 것인가? 아니면 그가 끝내 지켜야 했던 인간성의 파편인가? 영웅과 괴물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무율은 고구려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었고 그가 남긴 전쟁 DNA는 훗날 고구려를 천하의 중심에 세웠지만 동시에 그들을 끝없는 투쟁의 한복판으로 몰아넣었다. 이제 우리는 그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그는 상처받은 소년으로서 복수를 완성한 것인가? 아니면
복수라는 이름의 더 큰 상처를 역사에 새긴 것인가. 서기 44년 대무신왕 무율은 향년 66세로 사망한다. 고구려를 약소국에서 강대국으로 만든 정복왕, 부여를 무너뜨리고 낭랑을 삼킨 전쟁의 신.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불쌍한 아들, 자신의 아들을 죽인 비극적인 아버지, 평생을 복수에 바쳤지만 결코 행복하지 못했던 한 남자.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대무신왕 무율이 세상을 투여한 지 수천 년이 흘렀다. 그가 정복했던 땅은 주인이 바뀌었고 그가 세운 성벽은 흙이 되어 흩어졌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당신이 지금 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세우고 있는 성공과 성취의 탑 아래에는 얼마나 많은 이들의 희생과 외면당한 눈물이 깔려 있는가? 대무신왕은 고구려라는 제국을 얻었지만 무율이라는 한 인간의 삶은 잃어버렸다. 제국은 빛났으나 개인은 어둠 속에서 홀로 고독을 씹어야 했다. 역사는 오직 승자만을 기록하고 그들의 영토만을 계산하지만 그 승리를 위해 도려내야 했던 평범한 행복들은 그 어떤 사서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역사에서 연산군이 되지 않기 위해 제국을 선택했던 남자. 그러나 그 제국을 지키기 위해 연산군보다 더 차가운 칼을 휘둘러야 했던 남자.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그 치열한 정복의 길 끝에서 당신은 무엇을 만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가 당신이 처음 꿈꿨던 모습이 아니라면 당신은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대무신왕 무율이 마지막 순간 눈을 감으며 떠올린 것은 광활한 대륙의 지도였을까? 아니면 차마 보지 못했던 아들의 얼굴과 잊으려 애썼던 어머니의 목소리였을까? 제국의 영광이 가려버린 한 인간의 진실. 당신은 이제 그를 어떻게 부르겠는가?